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열어놓은 창은 전부 종료하시고요. 인터넷에서 시험 정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출문제도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확인하시고요. 인터넷 더블 클릭해 우선은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해 보실게요.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북마크나 즐겨찾기 등을 통해, 없다면 주소줄 검색란을 통해 네이버 검색해 이동하십니다. ITQ라고 쓰시고 네이버에 ITQ 입력해 검색하시게 되시면 첫 번째 결과로 정보기술 자격센터 ITQ라고 나올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원서를 접수하거나 또 시험 일정 등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합격 여부, 자격증 신청 등 가능하십니다. 사이트 이름을 클릭해 이동하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왼쪽 편 보면 자격 소개에서 ITQ, 자격이 선택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 안내에 대해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해 보시면 이 자격증에 대해 나오고요. 시험 과목 ITQ 여러 과목 중 한글 파워포인트로 우리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이고, 버전은 올해 1월 정기시험부터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보십니다. 작년에는 그 이전 버전 사용도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016 버전으로 시험이 있고, 점수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해서 보시면 500점 만점이에요. 60분 동안 500점 만점으로 A, B, C 등급 점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응시료나 시험 시간, 주로 오전에 시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기시험 기준으로 시험 시간도 언제쯤 시험을 보는지 알 수 있고요. 위쪽으로 다시 스크롤해 시험 출제 기준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험 출제 기준 클릭해서 한글 파워포인트 한쇼 클릭 다시 하시면 아래쪽으로 전체 구성에 대한 배점 60점, 그리고 1번 슬라이드 40점, 2번 목차 슬라이드 60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3번, 4번, 5번, 6번. 5번, 6번 배점이 가장 높고요. 작업 처리는 이 오른쪽 편을 보시고 아실 수 있어요. 올해 시험 일정 확인해 봅니다. 시험 일정 클릭 후 아래쪽으로 보시면 2022년 정기시험 1월 8일로 수험표 공고되고 시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 말부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별시험이나 정기시험이 몇 번 진행되어 3월 12일 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접수가 끝났고요. 4회 정기시험의 온라인 접수 내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4월 9일 날 있을 시험으로 4회 시험입니다. 원서 접수는 내일부터
네,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하고요. 수험표 공고해서 4월 9일 날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함께 배우시고 4월 9일 시험으로 이번 다음 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제5회 ITQ 정규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상단의 자료실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료실 클릭해서 바로 이동이 안 된다면 자료실에서 하단 시험 정보 중 기출 샘플 문제, 자료실 하단 시험 정보에서 기출 샘플 문제 클릭합니다. 아래쪽으로 여러 시험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전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종목 전체를 클릭해 정보 기술 자격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를 써보실게요. 제목에 파워포인트가 들어간 ITQ 분류의 기출문제만 검색을 하십니다. 검색 누르시면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기출이 2번 나왔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기출 이용하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기출도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2회차 문제 및 답안입니다. 클릭해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파일명을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 오른쪽 상단으로 다운로드 알림창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바로 다운로드 폴더 열기, 폴더 열기 클릭하시면 되세요. 다운로드 폴더에는 02102 파워포인트 압축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십니다. 압축 풀기 또는 배기 파워포인트의 압축 풀기 메뉴 있다면 그것을 클릭해 주실게요. 압축이 이미 된 분들은 완료창에선 닫기 누르시고 저와 같이 압축 풀기를 다시 눌러야 되는 분들은 압축 풀기 눌러서 새로운 창에 압축 푼 파일을 표시해주면 이건 닫아도 되고요. 압축한 파일은 또 삭제해도 됩니다. 압축됐던 파일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삭제까지 누르셔도 되겠고요. 102 파워포인트 이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문제 파일 또 정답 파일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문제 파일 더블 클릭해서 ABC 3가지 유형 열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 풀어보시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제 3월 중순 되면 또 기출문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기출문제 계속해서 올라오면은 하나하나 모두 똑같이 다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다운로드 폴더 아니라 문서 폴더로 문서 클릭하시고요.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할 문제 파일 아까 우리 닫았던 것 같은데요. 문제 1 더블 클릭하십니다. 일부에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까지 확인하셨고, 시험 정보, 우리 기출문제 등 파악하셨고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해보고 1번 슬라이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셔서 슬라이드 1 살펴보실게요. 슬라이드 1 작업은 40점인데 전체 구성에 대한 점수는 60점으로 슬라이드의 크기, 순서, 그리고 2번부터 6번까지의 슬라이드는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성해 이 전체 구성 60점의 배점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제목의 글꼴과 또 가운데 맞춤, 도형의 선 없음, 하단 로고까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1 작업이 바로 오늘 할 작업으로 40점 배점이 되겠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과 무관하게 슬라이드 1은 별도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과 그림, 그리고 워드아트, 또 로고 삽입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똑같이 삽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간단한 내용이 오늘 슬라이드 1 표지 슬라이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시면 슬라이드 2 작업은 60점 배점으로 목차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에서 이 바로 상단 부분이 공통 구성 적용 사항으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로고도 마찬가지, 또 슬라이드 번호까지 상단 제목 도형, 텍스트 박스, 로고, 슬라이드 번호까지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의 작업으로 2번부터 6번까지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2에서의 작업으로는 목차 슬라이드로 본문 안쪽에 도형으로 목차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세요. 도형을 2개의 도형 삽입을 하시고 텍스트 상자 함께 그룹 설정해서 2, 3, 4번 하단 도형으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텍스트 상자, 이번 글자에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글자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4가 나오도록, 슬라이드 4에 연결되도록 하는 하이퍼링크 적용 작업 필요하고요.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그림은 그냥 바로 그림 삽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6개의 그림 중에 이 그림만 남도록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작업이 어렵지 않은 조금은 간단한 슬라이드 작업이 되겠고요. 이제는 3번 슬라이드로 화면 맞춰보세요. 3번 슬라이드의 배점은 60점으로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글머리 기호를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글머리 기호 수준별 적용하시고 줄간격과 문단, 줄간격, 또 글꼴과 크기 적용하시고 입력을 영어 입력이잖아요. 영어나 한글 입력, 빠른 시간 동안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작업이 주가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현재 이 슬라이드에는 동영상 삽입, 동영상의 위치는 문서 폴더의 ITQ 폴더의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wmv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을 삽입한 후 오른쪽 하단으로 자그맣게 넣고 동영상에 대한 재생 설정으로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십니다. 3번 슬라이드 작업 알아봤고요. 4번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80점 배점으로 도형과 표에는 똑같은 글꼴과 크기 적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넣어놓은 상단 제목 부분, 또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번부터 쭉 계속해서 똑같이 6번까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표 이용하고요. 표에서는 표 스타일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상단의 도형과 좌측의 도형 그려 넣으시면 되겠고요. 상단의 도형은 두 개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과 위쪽에 있는 도형. 또 왼쪽에 있는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선형 아래쪽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 이 세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슬라이드인 5번 슬라이드 작업입니다. 차트 슬라이드와 6번 도형 슬라이드는 배점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되겠고요. 차트 작성 기능으로 차트의 종류, 글꼴, 또 외곽선 적용 등을 하셔야 되고 왼쪽의 세부 조건이 다른 슬라이드에 비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글꼴 설정은 상단에 있었고요. 차트의 제목에 대한 글꼴, 또 채우기와 테두리, 또 그림자 속성까지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의 채우기가 노란과 흰색인데요. 이렇게 세부 조건의 색상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제목 또는 여기 차트에 데이터표 넣는 차트죠. 그런 세부 조건이 옆에 없지만 여기 출력 형태를 보고 알아서 다 넣어주셔야 되십니다. 이렇게 차트를 작성하려면 하단 데이터표를 차트 삽입 시 나오는 엑셀 창에 데이터를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 모두 검정 글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회색으로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정 글꼴로 검정 테두리로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차트는 두 가지 차트로 처음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삽입을 하시지만 두 개의 계열 중에 하나의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든 다음에 보조축 지정까지 하시고 또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 해주는 부분까지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도형을 삽입해서 도형의 스타일 적용 또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100점 배점 문제 5번 슬라이드고요. 마지막 6번 슬라이드는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배점은 100점으로 높고요. 왼쪽에 도형, 또 스마트 아트 그래픽 하나, 두 개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두 도형이 있는데 여기 화살표, 꺾은 화살표도 넣어주셔야 되세요. 네, 왼쪽에 도형과 스마트 아트 그룹 전체를 그룹 설정해 애니메이션 적용.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모든 도형을 다 선택해 그룹 설정,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적용. 애니메이션도 순서로 왼쪽을 1번 먼저 그 다음 순서로 애니메이션 적용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유형으로 항상 6개의 슬라이드 작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똑같은 유형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응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셨고요. 이제 우리 1번 슬라이드 작성을 해볼게요. 1번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작성하기 전 슬라이드 크기는 설정하시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슬라이드의 크기, A4 용지 설정과 표지 슬라이드 작성을 하시도록 할게요. 네, 현재 문제 파일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겠습니다.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시작 단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십니다. 모든 앱의 색인에서 P, 파워포인트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겠고요. 시작 화면에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드래그해서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하신 다음 슬라이드의 크기 설정 후 저장하실게요. 사실 시험 바로 시험 보실 때 먼저 저장을 하시게 되거든요. 저장을 또 먼저 해볼까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프로그램 실행하신 다음에 먼저 저장 작업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 작업 처리해 나가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 보통 왼쪽에 있는 아이콘 단추를 눌러 저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장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저장 위치를 지정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좀 더 빠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취소 누르시고 또 뒤로 누르시고 시험장에서는 우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단축키 F2 누르십니다. F10이죠. 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단축키 F12 누르십니다. 키보드에서 F12를 누르시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오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겠고요. 네, 보통 기본적으로 문서 폴더가 먼저 열려지게 돼요. 시험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문서 폴더에서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야 되십니다. 시험장에는 ITQ 폴더가 있을 거예요. 가보시면 ITQ 폴더를 더블 클릭. 네, 여기에다가 수험 번호를 입력합니다. 파일 이름에 수험 번호 넣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맨 오른쪽 숫자 키패드 이용하시면 돼요. 빼기 넣은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넣어주세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작성하시고 저장 위치도 꼭 이 위치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까지 클릭하고요. 시험장에서는 저장을 먼저 해 놓으신 다음 계속해서 이제 작업 처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설정은 디자인 메뉴 클릭하시고 디자인 리본 메뉴 오른쪽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슬라이드 크기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다시 클릭해 대화 상자에서 바꿔주셔야 되세요. 목록 단추 클릭 후 A4 용지로 그대로 확인 누르십니다. 여기선 바로 맞춤 확인 누르실게요. 지금은 작성 전이라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춤 확인을 그냥 누르시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시면 지금 현재는 제목 슬라이드, 제목 레이아웃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다 표지 디자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설정 저장하고 슬라이드 크기 설정까지 해놓으신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도형과 그림 로고 삽입 먼저 해보실게요. 로고 삽입, 또 도형 삽입, 또 도형 안에 그림으로 채우기 등 작업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에서는 제목과 부제목에서의 작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드래그를 쭉 크게 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바로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제목, 부제목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전체적으로 쭉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요. 그러신 다음 로고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로고는 오른쪽 상단에 원래는 배경이 연보라인 로고인데 투명색으로 배경 설정해서 크기,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처 폴더에 로고 3 넣어볼게요. 삽입 메뉴 누르시고 그림 클릭하십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서 폴더 바로 선택하신 다음 ITQ 폴더 더블 클릭, 픽처 폴더 더블 클릭. 이렇게 한번 픽처 폴더 열어 놓으시면 다음번 그림 이용하실 때부터는 바로 인식되어 현재의 창이 뜰 것 같아요. 여기에 로고 3 클릭, 삽입까지 클릭하십니다. 상당히 큰 로고인데 우선은 여기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을 큼직할 때 하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하면 정가운데 개체 선택된 상태로 삽입이 되니까 상단에서는 바로 그림 도구의 서식 탭, 그림 도구 이용이 가능하고요. 왼쪽 편에서는 색 메뉴 누르십니다. 색 단추를 누르셔서 투명한 색 설정, 색 클릭,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색상을 뽑아낼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고요. 이 까만 뾰족한 부분을 투명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색상 부분에서 클릭하시면 그것과 똑같은 색상에 대해 투명하게 적용이 되고요. 크기 조절점에서 크기 조절 웬만큼 한 다음 이동, 그림에서 이동까지 위치를 보시면서 위치와 크기 조절해서 넣으십니다. 또 방향키로 이동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 시험지 보시면서 크기, 위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 설정하신 다음 문제 파일 다시 보면 이 왼쪽 편에 우선 도형을 넣는 건데요. 시험에서는 도형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은 직사각형 도형, 간단한 도형이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네, 도형 이름은 알려주지 않지만 해당 도형을 찾아 그려 넣고 채우기를 그림으로, 그림 3으로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도형을 찾아 넣어 볼게요. 현재의 창에서는 최소화 단추 누르시고 도형 삽입하십니다. 삽입 메뉴 클릭, 도형, 네, 도형 펼치신 다음에 일반 직사각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사용한 또는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클릭한 다음 네, 쭉 출력 형태, 네, 종이를 보고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보다는 큰 것 같아요. 문제 파일 잠깐 보시면 PDF로 확인되는 파일의 형태에서는 칼라로 보이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종이를 출제받는 이 PDF 문제, 종이 출제 문제는 흑백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을 여기 왼쪽에서 지시한 것들, 화면상에서 작업할 때는 칼라니까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지는 흑백이다 하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시험지를 보시면서 이 사각형의 크기를 3분의 1보다는 크고 반보다는 조금 작다 하는 것 확인하시면서 그려주세요. 문제 파일 최소화하고 지금 그려넣은 도형은 그리기 도구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 채우기 클릭하시고 그림으로 채우십니다. 그림을 클릭하시고 그림 삽입창에서는 파일에서 찾아보기 클릭합니다. 네, 이 그림이죠. 그림 3을 클릭, 삽입. 네, 그림으로 채워졌는데요. 그림에도 어떤 효과 지시사항이 있고 또 도형에도 지시사항이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그림에서의 지시사항으로는 투명도 50 설정이 있습니다. 도형에서의 지시사항으로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가 있어요. 현재의 도형은 테두리가 있는 도형이지만 투명도, 부드러운 가장자리 처리를 하시면 테두리가 자동으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림에 투명도 50% 처리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현재의 창을 최소화한 다음 문제는 최소화하시고요. 지금 현재 사각형 도형이 선택된 상태로 그리기 도구 서식 탭과 그림 도구 서식 탭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는 사각형 도형에 대한 도형 효과로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를 주시면 되세요. 도형 효과 클릭하신 다음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적용합니다. 클릭하시면 테두리 부분이 없이 부드럽게 처리가 됐어요. 다시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는 그림에 대한 투명도를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림 투명도 메뉴가 보이지가 않아요. 버전에 따라 투명도 단추가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림 스타일에서 도형 서식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그림 서식을
눌러주셔도 클릭하셔도 오른쪽에 똑같은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채우기로 이동하십니다. 채우기, 투명도. 그림 서식의 첫 번째 채우기에 투명도를 드래그 하면서 50 딱 찾기 어려우니까요. 여기에 직접 클릭해 50을 써주실게요. 50 쓰시고 보시면 흐릿하게 처리된 게 확인이 되십니다. 화면 클릭하시면 50으로 처리된 게 완료가 되겠고요. 중간중간 저장 작업, 저장을 해 나가십니다. 컨트롤 S 눌러 단축키로 저장이 가능하시니까 단축키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 확인해 볼게요. 이제 워드아트 작업만 남은 것 같아요. 워드아트로 현재 푸드 딜리버리라는 글자를 넣고 여기에는 변환으로 위로 이렇게 위로 기운 글자를 해주시면 되겠고 글꼴은 굴림이며 굵게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반사를 적용해 하단으로도 반사가 근접 반사로 8pt 오프셋으로 반사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워드아트 작업 상단에 최소화 단추를 눌러 워드아트 삽입해 보겠습니다. 워드아트는 삽입 메뉴 누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편으로 워드아트 단추를 클릭하시면 워드아트 삽입 시에는 스타일들이 미리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림자 효과는 조건상이 없는데 대부분 그림자가 들어갔거나 그라데이션 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유형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바로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우리는 타이핑을 해주셔야겠죠. 영어로 천천히 써주실게요. 입력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클릭해 워드아트 개체 선택을 하십니다. 시험에서 그림자, 외곽선 등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효과가 들어가면 감점 처리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아트를 삽입하신 경우는 텍스트 효과에서 그림자를 없음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유형은 그림자 정도만 효과로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 효과에서 다른 게 들어가 있다면 다 효과 없음을 반사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3차원 회전도 없고 변환도 없는 상태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변환을 적용하면 되니까요. 일단 첫 번째 워드아트 스타일에서는 그림자를 없애면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 워드아트와 같은 유형이 되고요. 크기는 드래그로 만약에 안 된다면은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를 한번 적용하시면 그때부터는 드래그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세요. 텍스트 효과는 텍스트 반사 효과 있으니까 눌러서 반사 중 근접 반사 8pt 오프셋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접 반사 8pt 오프셋 클릭하고 나서 글상 워드아트를 드래그를 해 보실게요. 크기가 자유롭게 적용이 안 된다 하면은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 선택 후 변환까지 적용해 보십니다. 변환에서는 맨 아래로 스크롤 하셔서 위로 기울기, 텍스트 효과의 변환, 위로 기울기까지 찾아주세요. 이렇게 텍스트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드래그로 크기 조절이 이제 그때부터 돼요. 크기를 적당히, 또 위치를 적당히 자리 잡아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답안 보시면서 눈대중으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작업으로 저장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추가 문제를 풀어보며 연습하겠습니다. 추가 예제로 하나 더 우리 표지 슬라이드 작업해 보겠습니다. 다시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클릭하실게요.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합니다. 저장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F12 누르셔서 키보드에서 F12를 눌러 바로 저장 대화 상자 띄우시면 되겠고요. 수험번호 적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험번호를 적어주세요. 수험번호와 이름으로 파일명 지정 후 저장 위치는 문서 폴더의 ITQ 폴더로 지정하십니다. 저장까지 클릭하시게 되시면 상단에서 제목 표시줄에서 수험번호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명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로 슬라이드 크기 설정하십니다. 디자인 메뉴 클릭해 오른쪽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확인까지 누르고 맞춤 확인까지 클릭합니다. 슬라이드는 A4 규격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A4 규격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좀 더 좌우로 넓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 도형과 그림 삽입할 건데요. 제목 텍스트 박스는 전체적으로 드래그해 딜리트로 지워주신 다음 삽입 메뉴 클릭합니다. 그림 클릭 후 로고 넣을게요. 로고 3 삽입 투명한 색 설정을 위해 색 메뉴를 클릭 지금 그림 도구 서식 탭에 색 눌러주시고 투명한 색 설정 메뉴 클릭합니다. 연보라 배경에서 클릭해
투명하게 설정한 다음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이동까지 해주실게요. 위치는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문제는 왼쪽 편으로 위쪽에 가깝게 왼쪽 편으로 가깝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파일 살펴볼게요. 화면 클릭해 확인하시고 작업 표시줄에서는 파일 탐색기 노란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문서 폴더의 ITQ 폴더로 이동해 열어놓으신 다음 문제 2에 대한 PDF 종이로 우리가 받는 작성 조건 처리 문제 2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 이 표지 디자인 하고 있어요. 확대해서 볼게요. A4 용지 슬라이드 크기 설정하셨고 왼쪽 상단으로 로고 배치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고요. 하단에는 도형을 그려 넣어 도형을 그림으로 채워준 다음 아까와 같이 그림에는 투명도 50%, 사각형, 사다리꼴일까요? 네, 도형에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처리해 주십니다. 문제 파일을 잠시 접어 놓고요. 최소화 누르시고 네, 최소화 누르시고 여기에 하단으로 도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홈 메뉴가 눌려져 있다면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에 대한 자세히 단추를 눌러 펼치고 기본 도형 중 사다리꼴 선택합니다. 사다리꼴을 크게 넣어주시되 반보다 살짝 아래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실게요. 아래쪽 기준으로 딱 맞게 채워주신 다음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그림으로 그림 채우기를 위해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 그림 삽입 창에서는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ITQ의 픽처 폴더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림 1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림 1을 선택, 삽입. 삽입을 하고 상단을 보시면 그리기 도구 탭이 나와 그리기 도구에 대한 리본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처리 바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그림 서식 클릭하시고 오른쪽 그림 서식 창에서는 채우기 및 선, 채우기에서 투명도 50을 넣어주실게요. 이렇게 바로 50 입력까지 해서 투명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파일 다시 볼게요. 인터넷, 저는 PDF 문서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보이는데 PDF 뷰어에서 열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PC에서 설치되어 있는 PDF 뷰어가 있다면 해당 뷰어로 문제가 열리고요.
뷰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PDF 문서를 보실 수 있으세요. 주로 상단에 페이지, 또 확대 축소, 또 필요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해당 도구를 통해 확대하거나 축소해가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드아트 작업 처리해 볼게요. 사각형, 평행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도형의 위쪽에다가 배치하고 아까와 같이 변환,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변환, 역삼각형, 또 텍스트 반사는 전체 반사 터치. 우리 아까 워드아트 작업에서 글꼴, 도둠, 굵게 이런 거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열고 글꼴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1에서 처리가 안 됐네요.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 끝내다 보니까 워드아트의 글꼴 처리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작업 표시줄에서 파워포인트 작업하던 화면 열어놓으시고 오른쪽에서는 그림 서식창은 닫고 워드아트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신 다음 워드아트 단추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선택하십니다. 내용 타이핑 영어로 대소문자 잘 넣어서 해주시고요. 크기 조절은 맨 마지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됐다면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 상단에서 텍스트 효과 클릭, 그림자 적용을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텍스트 효과로는 반사 적용하십니다. 전체 반사 터치로 전체 반사는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근접 반사, 2분의 1 반사, 전체 반사 터치, 4pt 오프셋, 8pt 오프셋 이렇게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반사 터치하신 다음 한 가지 더 텍스트 효과를 클릭해 변환도 적용하십니다. 역삼각형 찾으셔야 되는데요. 역삼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클릭해서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텍스트 효과를 적용하고 나면 드래그로 크기 조절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결과 파일을 살펴보시면서 너비 조절 해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사다리꼴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위치를 적당히 이동해 주세요. 사다리꼴보다는 폭이 좁다 하는 것 파악이 되네요. 여기에서 우리 글꼴 설정을 안 하셨어요. 앞문제에서도 글꼴에 대한 적용을 안 하셨는데요. 글꼴 적용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둠 굵게 적용을 위해 홈 메뉴를 누르시고 굵게와 클릭 도둠 한글로 써서 글꼴은 쓰고 엔터까지 눌러 적용하시면 빠르게 가능하겠습니다. 글꼴 도둠 엔터까지 눌러 화면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정답 파일과 비교를 해보세요. 도둠 굵게 처리해야 되고요. 아마 상단의 페이지 탭, 상단 탭을 보시면 문제 1 보일 것 같아요. 문제 1을 클릭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부에서 워드아트를 삽입하며 우리가 쉬는 시간 다 돼서 바로 끝냈는데요. 거기에서 굴림 굵게 적용을 안 했어요. 그 작업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서 닿지 않았기 때문에 클릭해 먼저 작성한 답안 파일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워드아트 자체를 테두리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글꼴 적용을 위해 홈 메뉴 클릭합니다. 굵게와 굴림까지. 여기에서의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 엔터까지 눌러 굴림 글꼴로 적용하셔야 이 결과랑 같은 글꼴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원두 그림의 위치를 보며 워드아트의 위치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클릭해 완성된 파일 다시 한번 저장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제 파일도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저장까지 눌러 마무리하십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2개의 예제로 연습하셨어요. 여기에 로고, 그림 삽입으로, 또 워드아트 삽입으로, 도형 삽입 후 그림으로 채우기를 하시면 되고요. 워드아트 삽입 같은 경우에는 삽입 메뉴 눌러 워드아트를 보셨을 때 어떤 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시게 되면 또 채우기나 윤곽선 등을 또 다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지금 첫 번째 검정 텍스트 1에 그림자만 추가로 적용되어 있는 워드아트를 선택하시면 그림자 부분만 효과를 없음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림자를 적용하라는 그런 세부 조건이 없는데 적용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워드아트 선택하고 바로 텍스트 효과에서 그림자 적용 해제를 하시고 효과 없음을 하시고 다른 변형, 변환, 또 텍스트 반사 효과 등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워드아트를 선택해 삽입 후 그림자 적용을 없음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텍스트 상자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 여기 화면에서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똑같이 적어줍니다. 이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 테두리 선택 후 그리기 도구 서식 탭 이동하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여기서 똑같이 텍스트 효과를 반사 반사 2분의 1 반사 8pt 오프셋 또 텍스트 효과를 변환해서 위로 기울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역삼각형이네요. 다시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는 전체 반사 터치, 텍스트 효과에서 변화는 역삼각형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글꼴은 똑같이 또 해주셔야 되겠죠? 도둠 엔터까지 꼭 눌러주시고 진하게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를 이용하시거나 워드아트를 이용하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